자식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요양원비를 보내는 아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강남의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의 남편은 대형 병원 전문의입니다. 막내 동현은 2달째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어머니 오정순, 76세. 요양원 작은 침대 끝에 앉아 법원 소장 용지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수십 번. 그러다 멈췄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아준 게 이렇게 큰 죄인 줄은 이제야 알았다. 그날부터 세 자녀에게 법원 우편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요양원 302호. 창문 하나짜리 작은 방. 오정수는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의자. 1970년대 충남 예산의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앉아서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세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막내 동현이 2살 때 떠났습니다. 빚만 남기고 봉제 공장 일이 끝나면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면서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붙던 날,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보험을 해약했습니다. 해약 환급금 500만 원. 등록금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결혼할 때 혼수를 마련하려고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갚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동현이 치킨집을 차린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집문서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 집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오정순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무릎이 2개 다 닳아서 혼자 걷기 어려워졌습니다. 요양 등급 2등급. 요양원 월 비용은 200만 원. 처음 한 달은 민수가 보냈습니다.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3달째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이번 달 비용이 아직 안 됐다는데? 민수, 엄마. 나 요즘 세금 폭탄 맞아서 진짜 여유가 없어. 지영이한테도 좀 얘기해봐. 어머니, 근데 지영이는 애 둘의 살림이 바빠서. 민수, 엄마. 나만 봐. 나만. 셋이 나눠야지. 나 회의에 있어서 끊을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영수증. 지영이 혼수 이체 내역. 동현이 사업자금 계좌 이체 확인증. 전부 날짜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천천히 종이 위를 짚어 내려갔습니다. 오정순, 다 있네. 다 있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가 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영,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정순, 지영아. 요양원 비용이 4달째 밀렸다. 원장님이 3번째 연락을 하셨어. 지영, 엄마. 나도 지금 아이들 학원비에 남편 개원 대출 이자까지. 오빠한테 얘기해봤어? 오정순, 민수는 세금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지영, 그럼 동현이는? 동현이는 뭐해? 오정순, 동현이는 전화를 안 받아. 지영. 그래. 나도 좀 알아볼게. 지금 애 하원 시간이라 끊을게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잎이 다 졌습니다. 그 밑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동현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 한 번만 해줄 수 있니?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원장 박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린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원장,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오정순, 들어오세요. 원장, 다름이 아니라 미납금이 1200만 원이 됐어요. 저희도 운영이 있다 보니 이번 달 말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오정순, 죄송합니다. 원장님. 아이들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원장, 어머니 잘못이 아니세요. 제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 달 안에 안 되시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오정순, 알겠습니다. 원장이 나간 뒤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창밖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 하나가 없는 가지가 긁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정순, 혼잣말, 아이들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몇 번이나 더 그 말을 해야 할까?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날, 지영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사준 빨간 책가방, 동현이 군에서 제대하던 날 어머니가 끓여줬던 미역국. 그 기억들이 지금 이 방 천장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정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세 자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왔습니다. 고급 패딩 차림. 주차장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 엄마. 나왔어. 근데 1시간밖에 못 있어. 오후에 미팅 있거든. 지영은 30분 늦게 왔습니다. 아이들 픽업 때문에 늦었다고 했습니다. 동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엄마. 미안. 몸이 좀 안 좋아서. 민수, 동현이 또 안 왔네. 지영, 연락은 됐어? 오정순, 왔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새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의자 셋, 하나가 비었습니다. 오정순, 앉아라. 민수, 엄마. 본론만 얘기해. 시간이 없어서. 오정순, 본론. 요양원 비용이 1200만 원이 밀렸다. 이번 달 말까지 안 되면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지영, 1200이요? 그게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오정순, 200만 원. 민수, 200씩 6달이면 1200이네. 엄마. 우리 셋이 나눠내면 한 명당 400이잖아. 근데 나는 지금 진짜 여유가 없어. 지영, 오빠. 나도 남편 대출 이자가. 민수, 이자는 무슨 이자야? 형부 연봉이 얼마야? 지영, 오빠는 아파트가 세 채잖아. 민수, 그게 다 담보 잡혀 있다고.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정순, 그만해.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오정순, 나는 너희한테 부탁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민수, 그럼. 오정순, 통보하려고. 민수와 지영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오정순, 나는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낼 거야. 세 명 다. 민수,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오정순, 법무사 선생님이랑 벌써 얘기 다 해놨어. 부양 의무 불이행. 민법 974조. 너희 세 명 다 법원에서 연락받을 거야? 지영, 엄마. 우리가 싫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정순, 잘못한 거 없어. 안 한 거지? 민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엄마. 정신이 있어? 자식한테 소송을 해.
오정순, 앉아. 민수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엄마. 그건 내가 관리해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못 쓰니까 내가 보관해준다고. 오정순, 보관. 내 통장으로 이체한 걸 보관이라고 해? 민수, 그게. 일단 거기 넣어두고 필요하면 쓰려고. 지영, 오빠. 말이 돼? 엄마 요양원비도 안 내면서 엄마 돈을 떼간 거야? 민수, 지영아 너도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영, 나는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두 남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오정순, 민수야. 앉아. 민수가 결국 앉았습니다. 오정순, 법무사 선생님이 이미 내용 증명을 보냈어. 3명한테 다. 오늘 아마 받았을 거야? 민수, 내용 증명. 오정순, 그리고 민수 너한테는 따로 하나 더. 이미 인출 관련. 민수, 엄마. 이게 무슨. 오정순, 나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없어서 폰 배우는 거 연습했어. 요즘 은행 앱에서 거래 내역 다 볼 수 있더라. 석 달치 화면 캡처해서 법무사 선생님한테 보냈어. 지영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수는 굳어 있었습니다. 오정순, 나는 너희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야. 민수, 뭐가 무섭다고. 오정순, 내가 더 아프면? 더 못 움직이면? 너희가 나를 어디다 버려두고 연락을 끊을까봐. 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정순, 그게 제일 무섭더라. 낳아준 엄마를 버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미 버렸네. 그냥 요양원에 놔두고 연락을 끊었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정순, 소송 취하 조건은 하나야. 3명이 공증 앞에서 매달 얼마씩 부양료를 낼지 계약서 쓰는 것. 그것만 하면 소장은 안 낸다. 민수, 낮은 목소리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오정순, 나도 몰랐어. 너희가 이럴 줄은? 그날 밤. 어머니는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장 내도 됩니다. 3명 다요. 민수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공증 앞에서 계약을 쓰는 것은 너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남편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현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장은 사흘 뒤에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민법 974조와 975조. 직계혈족 간 부양 의무. 청구 금액은 밀린 요양원비 1,200만 원과 향후 월 200만 원의 부양료. 법원 우편이 3사람에게 도착한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지영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지영, 엄마. 나는 낼게. 내가 매달 낼게. 오빠한테도 얘기할게. 오정순, 지금은 늦었어.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해. 지영, 엄마. 취하해줘. 제발. 오정순, 지영아. 엄마가 이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지영. 오정순, 6개월. 비용이 밀리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한 번만 더. 그걸 반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 지영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정순, 우는 건 지금 해. 법원에서는 울지 마. 창피하니까.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가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정순, 전화를 받고 치매. 민수 변호사,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정순,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법무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판단 능력 검사를 직접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장의 내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피고 1호의 이미 인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600만 원. 법원 심리는 2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오정순은 판단 능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소통, 기억력, 판단력 모두 이상 없음. 판사가 검사 결과를 읽는 동안 민수 측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동현은 법원 조정 절차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염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현, 엄마. 미안해. 오정순, 알아. 동현, 사업이 망하고 나서 창피해서 연락을 못했어. 오정순, 그것도 알아. 동현. 오정순, 다음에는 창피해도 전화해. 엄마한테는 창피한 거 없어.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3달 뒤에 나왔습니다. 피고 1호 민수, 밀린 요양원비 중 500만 원 부담. 향후 월 70만 원 부양료 지급. 이미 인출 금액 500만 원 반환 명령. 나머지 100만 원은 시효 문제로 일부 인정. 피고 2호 지영, 밀린 요양원비 중 400만 원 부담. 향후 월 70만 원 부양료 지급. 피고 3호 동현, 경제적 어려움 고려. 밀린 비용 300만 원 분할 부담. 향후 월 30만 원 부양료 지급.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민수는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현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동현이 어머니 옆에서 걸었습니다. 동현, 엄마. 내가 모실게. 조금씩이라도. 오정순, 그래. 동현, 매달 30만 원 꼭 보낼게. 오정순, 알았어. 동현, 엄마. 나 많이 실망했지? 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정순, 실망은 기대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엄마는 아직 기대하고 있어? 동현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빼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302호로 돌아온 그날 오후.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은행나무 가지에 작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봄이 되면 잎이 나겠지?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에 있겠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